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도 많은 어머니들께서 공감하실 만한 그리고 가슴 아픈 현실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의 삶이 어떻게 조금씩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변해가는지 그 과정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정성스럽게 차린 명절 음식을 나눈 후 식탁엔 그릇들이 가득 쌓여 있었죠. 아이고, 이 많은 그릇들을 언제 다 치우나?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일어서려다가 문득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며느리는 소파에 편안히 기대어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영희야, 미안한데 설거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아주 조심스럽게 정말 작은 목소리로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니 어머님,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음식 준비하느라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왜 혼자 설거지를...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게. 어머니가 급하게 손사래를 쳤지만 이미 며느리는 얼굴을 찌푸리며 남편에게 눈짓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어머니를 향해 거칠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래? 영희도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왜 자꾸 일을 시키려고 그래? 아니야, 민수야. 엄마는 그냥 아니, 정말 괜히 며느리 힘들게 하지 말라고.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영희야, 우리 집 갈래? 여기 있으니까 자꾸 이상한 일만 생겨. 며느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네, 오빠. 저도 좀 그러네요. 어머님께서 저를 좀 많이 부리시는 것 같아요. 영희야.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애타게 해명하려 했지만 아들은 이미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먼저 갈게. 그리고 앞으로는 좀 생각해서 말해. 쾅!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수많은 그릇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거실 소파엔 며느리가 먹다 남긴 과일 껍질들만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하나씩 설거지통에 담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차갑던 눈빛이 며느리의 시큰둥한 표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설거지 하나 부탁한 게 그렇게 큰 일이었나? 옛날엔 당연한 일이었는데.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뭔가 크게 잘못했다는 것을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어머니의 마음엔 깊은 상처와 함께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혹시 아들이 더 이상 집에 오지 않으면 어쩌지? 혹시 며느리가 자신을 더 싫어하게 되면 어쩌지? 다시는 저런 일이 생기면 안 돼. 그때부터 어머니는 며느리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달 후 아들 부부가 다시 집을 찾았을 때 어머니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서 와라. 영희야, 민수야. 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밝은 목소리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밝음 뒤에는 어딘지 모를 경직됨이 숨어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며느리는 여전히 시큰둥한 표정이었지만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배고프지? 엄마가 너희 좋아하는 음식들 다 해놨어. 식탁에는 정말 풍성한 상차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반찬까지. 어머니가 새벽부터 준비했을 것이 분명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소파에 기대어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들이 일어서려 하자 어머니는 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너희는 쉬어. 엄마가 할게. 빨리 끝나. 그래도 정말 괜찮다니까. 너희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지난번 일이 있은 후 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아들이 또 화를 낼까봐 전전긍긍하며 모든 것을 혼자 처리했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도 이렇게 부지런하시고. 며느리의 말에는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모를 묘한 뉘앙스가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저 고맙다고 웃어넘겼습니다. 몇 시간 후 아들 부부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냉장고에 반찬 좀 있으면 싸갈게요.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냉장고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어머, 갈비찜도 남았네? 이것도 포장해주세요. 영희야, 그건 엄마가 내일 드시려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이미 갈비찜을 통째로 포장 용기에 담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오빠. 어머님 혼자 사시는데 이렇게 많이 못 드시잖아요. 우리가 가져가서 맛있게 먹을게요, 어머님.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 많이 가져가거라. 며느리는 냉장고를 싹 비우다시피 하며 반찬들을 모두 싸갔습니다. 김치, 나물, 심지어 밑반찬까지 말이에요. 아, 그리고 어머님. 이 집 구조가 우리 취향에 딱 맞네요. 떠나면서 며느리가 뜬금없이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우리 집보다 훨씬 넓고 좋은 것 같아요. 부럽다, 정말. 어머니의 등줄기에 차가운 기운이 스쳤습니다. 뭔가 섬뜩한 느낌이었지만 그냥 단순한 감탄일 거라고 애써 생각했어요. 그래, 좋으면 됐다. 아들 부부가 떠나고 나서 어머니는 텅 빈 냉장고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행복해하니까 다행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주말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와서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먹고 남은 것들을 모조리 싸가곤 했어요. 어머님, 반찬 떨어져 가는데 또 만들어주세요. 어머님 요리가 제일 맛있어요. 시어머니 음식 솜씨를 따라갈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달콤한 말들이었지만 어머니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번 장을 보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난번처럼 큰 싸움이 날까봐, 아들이 또 화를 낼까봐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참아야지. 이제라도 우리 민수가 자주 오는데. 어머니는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하루를 견뎌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온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야. 민수야.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엄마, 우리 집에 좀 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 영희가 아픈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엄마, 우리가 큰일 났어. 어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택시를 타고 아들 부부의 신혼집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온갖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눈을 빨갛게 울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 우리가 아들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완전히 망했어요. 모든 게 다 날아갔다고요. 뭐가 나았다는 거야? 어머니가 당황해하자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영희가 부동산 투자를 했었는데, 그게 다 사기였어. 사기. 네, 완전 사기. 3억을 투자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증발해버렸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난 거야?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니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그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었어. 뭐라고? 어머님, 정말 확실한 투자라고 했거든요. 6개월 만에 2배로 불려준다고. 며느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장도 연락 두절이고. 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어. 아들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벌써 경매 신청이 들어왔고, 한 달 안에 나가야 해. 어머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젊은 부부가 하루아침에 집을 잃게 되다니. 그럼 너희는 어디로 갈 거야? 그게 문제야. 엄마, 아들이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기대 섞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집이 넓으니까. 민수야,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어? 우리가 갈 곳이 어디 있다고?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영희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어머님, 저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될 뻔했다고요. 며느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집에서 잠깐만, 정말 잠깐만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만요. 어머니는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애타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 일단 우리 집으로 와. 정말요,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며느리가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어머니의 진짜 시련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이사를 온 지 일주일 후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집 며느리 투자 실패해서 집 날렸다면서. 아이고 그 좋은 신혼집을. 젊은 것들이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그래도 시어머니가 있어서 다행이지. 우리 같으면 어쩔 뻔했어. 마트에서 동네 카페에서 어머니가 지나가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고생이 심하겠어. 갑자기 집까지 잃고. 시어머니가 좀 도와줘야지. 그래도 자기 아들 일인데. 어머니는 점점 바깥 출입이 꺼려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아들 부부에 대한 동정 어린 말들이 자신을 압박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미안해. 우리 때문에. 괜찮다. 민수야, 가족인데 뭘.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매일매일 한숨만 쉬었고 아들은 일자리를 찾아다닌다며 하루 종일 집을 비웠어요. 그런 가운데 며느리의 시선이 작괴인 집 곳곳을 훑어보는 것을 어머니는 느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평가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어머님, 이 집 정말 좋네요. 위치도 좋고 평수도 넓고 어머님은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큰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머니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한편 친척들과 지인들로부터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언니, 민수 부부가 고생이 많다면서. 젊은 것들이 참 안 됐어. 그래도 언니가 있어서 다행이야. 요즘 며느리들 고생하는 거 보면 정말 마음 아프던데. 모든 사람들이 며느리의 편을 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숨이 막혔어요.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는 걸까? 아들 부부의 어려운 상황은 안타까웠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책임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억울했어요. 하지만 아들의 풀 죽은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고 며느리의 눈물을 보면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훨씬 더 큰 희생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한 달이 지났지만 아들의 취업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서.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빚도 있고 당장 먹고 살 돈도 없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적금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이라고 해봤자 그리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노후를 위해 아껴둔 돈이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한 5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오빠가 취업하면 바로 갚을게요. 어머니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아들의 초췌한 모습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다.
내일 은행 가서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달 후 또다시 손을 벌리는 며느리.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 오빠 면접 볼 때 정장도 사야 하고 얼마? 200만 원만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3달 후에는 아예 대놓고 요구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정말 막다른 길에 몰렸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전화해서 못 살겠다고요. 이번엔 또 얼마야? 1000만 원이요. 아니, 최소한 800만 원만이라도. 800만 원을 어디서 구하라고? 어머니가 당황하자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희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오빠도 매일 스트레스 받아서 병까지 날 것 같고. 그때 아들도 들어와서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 민수야, 엄마, 우리 정말 절벽 끝에 서 있어. 이번만, 정말 이번만 도와줘. 어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무릎 꿇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알겠다. 알겠어. 엄마가 알아볼게. 그날부터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은행을 찾아갔지만 고령에 특별한 소득이 없는 어머니에게 큰 돈을 빌려주는 곳은 없었어요. 어르신 죄송하지만 담보가 있어야. 담보요? 집이나 부동산 같은. 어머니는 집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살아온 추억이 깃든 소중한 집이었어요. 이 집을 담보로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집 시세가 2억 정도 되니까 1억 5천 정도는 대출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날 밤 어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미쳤나? 집을 담보로?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야위어버린 아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또 약해졌어요. 엄마, 어제 은행에서 뭐라고 했어? 민수야, 집을 담보로 하면 돈을 빌릴 수 있대.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정말요? 그런 문제 해결이네요. 며느리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 집이 담보로 잡히는 거야.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빚만 정리하면 바로 갚을 수 있어요. 결국 어머니는 집을 담보로 1억을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6개월이 지나도 아들은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오히려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매달 대출 이자가 너무 많아. 얼마인데? 월 80만 원이야. 어머니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자신의 연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 엄마, 차라리 집을 파는 게 낫지 않을까? 뭐라고? 집을 팔아서 빚을 정리하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가자. 며느리도 맞장구 쳤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혼자 사시기엔 이 집이 너무 크잖아요.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곳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벽에 기대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 집을 팔라고? 엄마, 미안해. 하지만 지금 상황으론 다른 방법이 없어. 결국 어머니는 30년 동안 살아온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부탁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어요. 집은 2억에 팔렸습니다. 대출금 1억을 갚고 아들 부부의 빚 8천만 원을 정리하고 나니 남은 돈은 2천만 원뿐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며느리는 눈물까지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으로 작은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15평짜리 반지하 방이었어요. 이사하는 날 어머니는 한참 동안 빈집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민수를 키웠는데 30년간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아들이 첫걸음을 뗀 거실, 함께 밥을 먹던 식탁, 아플 때 간병했던 방. 엄마, 빨리 가자. 이삿짐차 기다려. 아들의 재촉에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평생의 보금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새로운 월세방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15평짜리 반지하는 어머니에게 너무도 낯설고 불편했어요. 겨울이 되니 더욱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습하고 춥고 하지만 어머니는 참았어요. 아들 부부가 안정을 찾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3개월 후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민수야, 웬일이야? 엄마. 미안한데. 또 어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데? 생활비가 부족해서. 민수야, 엄마가 뭘 더 해줄 수 있겠니? 집까지 팔아서 도와줬잖아. 알아. 엄마. 정말 알아. 하지만 지금 당장 급한 돈이 있어서. 얼마? 300만 원만. 정말 300만 원만.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은 돈이 얼마 없었지만 아들의 애타는 목소리를 들으니 또 마음이 약해졌어요. 알겠어. 엄마가 해볼게. 그때부터 어머니의 남은 돈이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명절 때면 명절 차례상 준비하려고, 생일 때면 영희 생일 선물 사려고, 심지어 사소한 일들까지도 급한 돈이 생겨서라며 손을 벌렸어요. 엄마. 영희가 감기 걸려서 병원비가. 엄마. 차 수리비가 갑자기. 엄마. 친구 결혼식 축의금이. 매번 다른 이유,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었어요. 1년이 지나니 어머니에게 남은 돈은 200만 원뿐이었습니다. 이러다가 나는 어떻게 살지? 어머니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소득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들 부부의 요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이번 달 월세가 뭐? 제가 실직한 게 아니라 회사에서 급여가 밀려서.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그게 당장 먹을 것도 없어서. 어머니는 자신의 냉장고를 바라봤습니다. 라면과 김치, 그리고 계란 몇 개가 전부였어요. 어머님, 제발요. 우리 정말 굶고 있어요. 며느리가 울부짖었습니다. 오빠도 매일 일자리 찾으러 다니는데 교통비도 없어서. 결국 어머니는 또 돈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 후 통장 잔고는 50만 원이 되었어요. 이제 정말 바닥이다. 어머니는 절망스러웠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마지막 부탁이에요. 또다시 찾아온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네, 정말 마지막이에요. 오빠가 드디어 취업이 됐거든요. 정말? 네. 그런데 첫 급여 받기까지 한 달 정도 걸려서. 그럼 이제 괜찮겠네? 네.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오빠 첫 급여 받으면 바로 갚을게요. 어머니는 망설였습니다. 영희야. 엄마한테 50만 원밖에 없어. 그럼 50만 원이라도 주세요. 정말 절실해요. 결국 어머니는 마지막 50만 원마저 아들 부부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통장 잔고 0원. 그날 밤 어머니는 빈 냉장고 앞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30년 동안 모은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주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고 불안한 걸까요? 한 달 후 아들이 첫 급여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고마워. 이제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아. 그래. 다행이다. 그럼 빌린 돈은? 아, 엄마. 그게 첫 달은 생활 정착하느라 좀 빠듯할 것 같아. 다음 달부터 조금씩 갚을게. 하지만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갚는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 영희가 임신했어. 라며 또 다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산부인과비랑 영양제 값이. 어머니는 이제 정말 바닥을 쳤습니다.
더 이상 줄 것도 도울 방법도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할머니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완전히 거덜났다더라. 아이고 불쌍해라. 저 나이에 월세방에서 혼자. 어머니는 점점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체면도 잃고 자존심도 상했거든요. 내가 뭘 위해 살고 있는 거지? 그로부터 6개월 후 어머니는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여전히 가끔 연락을 해서 안부를 물어보긴 했지만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 잘 지내지?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 그래. 다행이다. 아, 그리고 영희가 곧 출산 예정이라서 좀 바빠. 그래? 몸조리 잘해라. 겉으로는 덤덤한 대화였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받게 된 어머니는 우연히 SNS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할머니, 여기 들어가시면 사람들이 올린 사진들을 볼 수 있어요. 자원봉사자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내 며느리 이름을 치면 나올까?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며느리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제주도 여행 중 남편이랑 둘만의 시간. 사진 속 며느리는 고급 리조트에서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불과 한 달 전이었어요. 어머니는 더 아래로 내려봤습니다. 오늘은 강남 맛집 투어 배불러 죽겠어요. 크크. 새로 산 명품 백. 남편이 선물해줬어요. 부산 여행 왔어요. 회 맛집 찾아서 먹방 중. 사진마다 행복한 미소, 비싼 음식, 좋은 옷들. 어머니는 스마트폰을 붙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야? 더 충격적인 것은 댓글들이었어요. 부러워, 너희 정말 잘 살더라. 신혼여행 못 갔던 거 보상받네 키읔키읔. 남편분이 정말 사랑하나 봐. 부럽다 진짜. 며느리의 답글 맞아요 키읔키읔. 오빠가 너무 잘해줘서. 어머니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자신은 무료 급식으로 연명하고 있는데 자신이 전 재산을 털어서 도와준 아들 부부는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것을 먹고 명품을 사고 있었던 거예요. 거짓말이지? 어머니는 더 위로 올라가서 예전 사진들을 봤습니다. 6개월 전, 1년 전. 모두 똑같았어요. 호화로운 생활, 비싼 음식, 여행 사진들.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울었던 그때도? 돈이 없어서 굶고 있다고 했던 그때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그때였습니다. 며느리의 최신 사진이 올라왔어요. 임신 7개월. 태교 여행으로 호텔에서 힐링 중. 사진 속에는 고급 호텔 수영장에서 웃고 있는 며느리와 아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스마트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텅 빈 월세방으로 돌아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뭘 한 거야? 30년 동안 살았던 집, 평생 모은 전 재산, 그리고 마지막 50만 원까지. 모든 것을 아들 부부에게 주었는데 그들은 그 돈으로 여행을 다니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이라고, 가족이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완전히 속은 거였구나. 그날 밤 어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엄마, 정말 급해. 마지막 부탁이에요. 갚을게요.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빈 냉장고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70이 넘은 나이에 혼자 반지하 월세방에서 무료 급식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처량했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싶었지만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린 골목, 가로등 하나 없는 으슥한 길.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인가? 사랑한다고, 가족이라고, 아들을 위해서라고. 모든 것을 바친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 내 아들이 맞나? 그 순간 어머니의 가슴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자리 잡았습니다. 마무리 멘트.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떻게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주변에서 이런 일을 목격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사랑에는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라는 의무감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지 일방적인 희생과 착취는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다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으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